오늘의 쏙쏙 경제입니다. 지난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됐습니다. 대부분의 지출 내역이 자동으로 합산되지만 이중공제가 되는 영수증은 직접 챙겨야 하는 등 전략을 잘 세우면 혜택을 늘릴 수 있습니다. 꼭 알아야 할 연말정산 요령 3가지를 재테크 쏙쏙에서 짚어봅니다. 경기 침체와 대출 규제 등의 여파로 주택 매매량이 큰 폭으로 줄고 있습니다. 주택시장 심리 역시 더 위축될 것으로 보여 섣불리 매매에 나서기보다는 시장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매매 시점을 정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특화 뉴스 쏙쏙경제 증시부터 정리합니다. 코스피가 삼성전자 상승 등에 힘입어서 2070선 회복하며 마감했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이 팔자에 나섰지만 기관이 매도 물량을 소화하면서 지수 회복에 영향을 줬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이틀 연속 하락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70원대까지 밀렸습니다. 글로벌 달러 강세 흐름이 주춤한 데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진행으로 엔화 가치가 상승하면서 달러화에 영향을 줬습니다. 코스피 대형주들 최고 경영자 리스크에 어수선한 모습입니다.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까지 이틀 연속 하락했던 삼성전자. 오늘은 낙폭 과대 인식에 따른 기관의 반발 매수 이어지면서 상승 반전했습니다. 삼성에 이어서 특검 수사의 다음 타깃으로 지목된 롯데와 SK 관련주들 약세였습니다. 롯데쇼핑이 이틀째 하락했고 롯데칠성도 약세 마감했습니다. SK는 3% 가까이 급락하면서 긴장된 그룹 분위기가 주가에도 반영됐습니다. 유무선 결제 서비스 업체 KG 모빌리언스가 624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결정하면서 주식 가치가 희석될 거라는 우려 속에 13% 넘게 폭락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시즌이 찾아왔습니다. 지난해부터는 연말정산 관련 풍경이 완전히 달라졌죠. 바로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덕분인데 그럼에도 좀 더 챙겨야 할 게 있다고 합니다. 재테크 쏙쏙 정철진 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저도 연말정산을 처음 했을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공제신고서 작성하는 게 여간 복잡한 게 아니었다가 획기적인 변화가 생겼죠? 그렇습니다. 이제 올해에도 이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지난 15일 오전 9시부터 개통이 됐습니다. 가령요, 과거에 따로 준비해야 됐던 이 4대 보험료 자료, 또 병원의 의료비 자료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서비스가 되고요. 회사를 중도에 퇴사하거나 입사한 경우에도 따로 회사나 공단을 찾아가지 않아도 시스템에서 확인이 바로 됩니다. 이 밖에도 정말 많이 편리해졌는데요. 실은 오늘 이야기할 것은 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장점이나 편리함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연말정산 관련해서 어떤 주제를 다뤄볼까요? 네, 이 국세청의 업그레이드된 연말정산 서비스에도 불구하고 우리 근로자 스스로 직접 이 아날로그 방식으로 챙겨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연말정산 이 3가지 항목은 반드시 체크하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우선 이 첫 번째 체크 포인트는 영수증 챙기기입니다. 현재 웬만한 건 자동으로 국세청에 지출 내역이 넘어오는데요. 하지만 이 보청기 구입 비용, 또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 비용, 또 시력 보정용 안경이나 또 컨택트 렌즈 구입 비용, 그리고 교복이나 체육복을 구입한 비용, 또 취약전 아동의 학원비, 여기에 종교단체나 이 지정기부금 단체 등에 지출한 기부금 중에서 누락된 금액에 대한 영수증 등은 직접 본인이 발급받아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영수증을 직접 받아야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항목들을 들어보면 그 지출 내역 확보하는 게 좀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요즘에는 신용카드로 구입하면은 그렇죠. 간소화 서비스에 잡히잖아요. 네. 영수증을 따로 챙길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법적으로 이 허용되는 이중공제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직접 챙겨야 한다는 이중공제. 건데요. 그렇습니다. 방금 얘기로 들었던 이 교복비 구입 비용 같은 경우에 카드로 결제를 했다면 신용카드 공제 대상에 들어가거든요. 소득공제 대상에. 하지만 이 교육복 같은 경우는 교육비 세액 공제 대상도 됩니다. 또 하나 이 시력 보정용 안경이라든가 컨택트 렌즈는 카드로 사든지 현금을 사서 영수증을 발급할 때 공제 대상이 되지만은 또 합법적으로 의료비 세액 공제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합법적인 이중 공제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영수증이 필요한 건데 왜냐하면 이 현재 보청기 판매점이라든가 안경점이라든가 교복 판매점 같은 곳은
직접 따로 이런 곳들이 의료비나 교육비 공제용으로 영수증 자료를 넘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법적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지출 내역만 넘기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서 얘기했던 이런 합법적인 두 가지 공제, 이종 공제를 다 챙기려면 본인이 직접 발품을 팔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건 몰랐네요. 자, 연말정산 스스로 챙겨야 하는 두 번째 포인트는 뭡니까? 네,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 바로 논란의 월세 세액 공제입니다. 예. 이 요즘 월세 비중이 점점 높아져 가고 있죠. 특히 웬만한 세입자들은 반전세 형태로 이렇게 저렇게 월세를 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처음 도입됐던 이 월세 세액 공제에 대한 관심이 정말 뜨거운데요. 이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살 때 연간 납부했던 총 월세액의 10%, 최대 75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포인트는 이 공제가 세액 공제라는 점인데요. 가령 지난해 월세를 매달 50만 원씩 연간 600만 원을 냈다고 하면 이 중에 10%, 60만 원을 바로 세금에서 빼주니까 거의 한 달치 월세를 되돌려받게 되는 셈입니다. 정말 크죠? 다만 이 혜택이 많은 그만큼 준비해야 될 서류도 많기 때문에 지금 제 옆에 나오고 있죠. 하나씩 하나씩 잘 챙기셔야만 합니다. 네, 세액 공제액이 최대 75만 원이니까 월세 세입자분들께서는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네. 그런데 왜 논란의 월세 세액 공제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바로 현실적인 문제 때문인데요. 이 대부분의 집주인들이 본인의 세원이 노출되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입니다. 예. 그렇지만 물론 신청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과거에는요, 집주인의 동의서라든가 집주인이 이 월세를 받았다라고 하는 월세 수령 이력 등이 이제 필요했지만은 법 개정으로 인해서 이제는 임대계약서 그리고 이 세입자의 월세 납부 증명만으로도 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부 집주인들이 이 다양한 방법으로 이 세액 공제 신청을 막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가령 신청을 하면 월세를 더 올리겠다 이런 협박형도 있고요. 아니면 도배를 해줄 테니까 신청하지 말아라. 또 회유형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월세 세액 공제는 세입자의 정확한 권리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 같고요. 또한 만일 이제 어떤 사연으로 이번 연말정산 때 월세 세액 공제 혜택을 놓쳤다라면 이 근로자는 올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다시 받을 수가 있고요. 또한 5년 내 경정 청구를 통해서 환급이 가능하다는 점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또 주위에서는 근로소득이 높은 분들도 반전세 사는 분들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분들 네. 월세 부담이 좀 큰데 이런 분들에게 좀 혜택이 없을까요? 네, 이런 분들도 관련해서 제가 팁 하나를 전해드리면 이 부분 참 많이들 놓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뭡니까? 가령 이 주택이 있는 분이거나 총 급여액의 7천만 원을 넘는데 또 월세를 내고 있는 분들, 이때는 월세 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죠. 하지만 이 경우에는 월세 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해서 홈택스에 신고하면 매달 현금 영수증이 발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현금 영수증을 또 현금 영수증 관련 소득 공제에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라도 공제 폭을 키우는데 꼭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체크 포인트는 뭡니까? 네, 이 세 번째 포인트는 기본 공제를 못 받았다고 해서 완전히 포기하지 말아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른 공제 항목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 현재 연말정산의 기본 공제 이 내용을 보면은 이 직계존속, 부모나 조부모죠. 60세 미만이거나 또 자녀 손자의 직계비속에 20세를 넘어서게 되면 실은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58세, 59세의 일명 젊은 엄마는 기본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 어머님이 사용했던 신용카드라든가 또 의료비, 기부금 등은 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건데요. 특히 올해부터는 22살 대학생 자녀가 냈던 기부금도 공제가 가능해집니다. 다만 이때 본인이 꼭 준비해야 될 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이 해당 부양 가정이 작성하는 소득 세액공제 자료 제공 동의서입니다. 실은 이 동의서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가족에게도 굉장히 유용한데요. 특히 이번에 동의 신청서를 만들러 가실 때
2011년 이후에 모든 정보에 대한 제공 동의 신청을 하게 되면 과거 지나간 5년간 놓쳤던 의료비, 또 신용카드 공제 등을 소급할 수가 있고 추가 환급도 받을 수 있다는 점 꼭 고려하시기를 바랍니다. 경기 침체와 대출 규제 등의 여파로 지난해 주택 매매량이 2015년보다 12%가량 큰 폭으로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시장 심리 역시 더 위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분간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매매 시점을 결정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가 파악한 지난해 1년 전국의 주택 매매량은 105만 3천여 건입니다. 1년 전인 2015년에 119만 4천 건보다 12%가량 감소했습니다. 경기 침체와 대출 규제 등의 영향으로 투기적 수요가 줄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거래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11.3 대책 이후 대출 규제로 인해서 거래가 감소했고 지방은 산업 경기 침체 내지는 공급 과잉 우려로 매수세가 둔화되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주택시장 심리도 얼어붙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전국 주택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05.3으로 11월보다 9.3포인트 떨어졌습니다. 2달 연속 하락입니다. 간신히 기준점인 100을 넘긴 했지만 가격과 거래량의 변동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사람이 많다는 뜻입니다. 대내적인 불확실성, 계절적 비수기 등의 복합적 영향으로 가격과 거래가 증가하였다는 응답이 줄어 보합 국면에 들어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올해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추가로 예고돼 매수 심리가 더 위축될 가능성이 큽니다. 연초에 잇따라 정책 모기지 금리가 오른 데 이어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도 인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300조 원을 넘어선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떠오른 상황이어서 여신 심사가 강화되는 것도 부담입니다. 여기에다 올해 입주하는 전국의 아파트 물량이 지난 1999년 이후 최대인 37만 채에 육박하는 상황. 전문가들은 이 때문에 섣불리 매매에 나서기보다는 주택가격 하락과 거래량 규모 등 시장의 추이를 당분간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인공지능 기능의 음성 비서를 탑재한 TV 셋톱박스가 처음으로 출시됐습니다. KT는 오늘 서울 광화문 KT스퀘어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인공지능 TV 기가 지니를 세계 최초로 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기가 지니는 IPTV의 인공지능을 결합해 TV 시청과 음악 감상, 일정 관리, 교통 안내 등 음성 비서 기능을 제공합니다. 현대차 그룹이 설을 앞두고 협력사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품대금 1조 원가량을 당초 지급일보다 앞당겨서 설 연휴 전에 지급합니다. 이번 납품대금 조기 지급은 현대차와 기아차, 현대모비스 등 5개 회사에 부품과 원자재, 소모품 등을 납품하는 4천여 개 협력사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국민경차로 불리는 기아차 모닝이 6년 만에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기아차는 오늘 서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신형 모닝 출시 행사를 열고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했습니다. 넉넉한 실내 공간과 뛰어난 주행 성능 그리고 동급 최고 연비 등 전 부문에서 상품성을 높인 것이 신형 모닝의 특징이라고 기아차는 설명했습니다. 한국 GM이 9년 만에 새롭게 바뀐 신형 크루즈를 공개하고 오늘부터 사전 계약을 시작했습니다. 준중형 세단인 신형 크루즈는 이전 모델과 비교해 중량은 110kg 줄었으며 차체의 74% 정도의 초고장력 강판과 고장력 강판이 함께 쓰였습니다. 박삼국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은 최근 매각 본입찰이 마감된 금호타이어에 대한 인수 의지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박 회장은 오늘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금호타이어 우선 매수 청구권을 갖고 있으면 행사하는 게 맞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부가 전체 수출액에서 중소 중견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올해 절반 수준인 2,500억 달러까지 높이기로 했습니다. 또 융자 등 지원이 아닌 투자를 통한 창업을 확대하기 위해 3조 5천억 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합니다.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은 오늘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이 포함된 2017년 중소기업청 업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햄버거와 치킨 브랜드인 맘스터치가 올해 햄버거의 본고장 미국 시장에 진출한다고 밝혔습니다. 맘스터치는 오늘 1호점 개점 20주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미국 법인을 설립해서 오는 10월 LA에 1호점을 내기로 하는 등 미국 시장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시장에서도 현재 매장 1,012개로 롯데리아에 이은 2위인데 서울 지역 가맹점 확대 등을 통해서 3년 안에 버거 시장 1위로 도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잠시 후 6시에는 뉴스통을 보내드립니다. 쏙쏙경제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소식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